네, 최근에 신곡을 발표한 가수 태진아 씨의 모습인데요. 돌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화면부터 보고 오시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네, 태진아 씨의 대표곡 두 곡을 듣고 오셨는데요. 전한길 씨가 주최하는 것으로 알려진 3.1절 콘서트에서 저 노래를 부를 뻔했던 태진아 씨가 행사 취지를 듣고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하면서 행사 출연을 취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도노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태진아 씨가 스케줄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었는데 참가자로 명단까지 돌면서 상당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진아 씨 소속사 입장은 명백합니다. 섭외 단계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섭외 단계에서 일반 행사인지 물었고 그 태진아 씨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전한길 씨 측 관계자가 일반 행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비어져 있다라는 것만 통지를 했을 뿐인데 마치 행사에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고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법적 대응을 한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건의 법적 관계를 좀 분석해 보면 만약에 그 전한길 씨 측이 이를 속이고 기망했다면 사기 혹은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태진아 씨 측이 확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처럼 포스터를 만들어서 배포했다면 그런 범죄 사실들이 확정적으로 생길 수 있고요. 예. 다만 전한길 씨 측은 단순히 이제 섭외 단계에서 그러한 거짓말은 없었고 그 일정만 확인한 측 상태에서 포스터를 받아서 허락을 받아 사용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서 상대방 진술과 엇갈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양측 입장이 엄청나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포스터 사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콘서트 홍보물에서 원래는 이제 사회자부터 참가자들 사진이 다 들었었는데 아예 그게 삭제된 사진으로 다시 바꿨더라고요. 네, 태진아 씨를 비롯해서 몇몇은 직접적으로 나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른 출연자 중에서도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 얼굴을 하나하나 빠지게 되면 더욱더 이 행사 자체가 훼손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전체를 뺏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멤버 한두 명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과연 이 음악 축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열리더라도 원래 생각했던 모개까지 가능할지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현재 태진아 씨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소장을 직접 접수했다는 얘기까지는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걸 행동에 옮기게 되면은요, 이 사태는 더욱더 일파만파 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아까 이도노 변호사도 설명 주셨다시피 출연이 가능한지 물었고 시간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포스터에 넣어서 이게 포스터가 일파만파 확산이 되다 보니까 태진아 씨 측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좀 예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이게 단순히 소통 오류라고 생각했으면 법적 대응 얘기까지는 안 했을 텐데 태진아 씨 측 입장에서는 뭔가 사기다, 이건 나를 속이려고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정치 행사인가를 물어봤고 명시적으로 그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면 기망의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법적으로는 따져볼 부분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팬이 있는데 정치색을 이유로 해서 그 팬이 또 갈라지는 수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업무방해죄가 또 추가될 수 있어요. 예전에 판례가 있는데 물건 배송을 의뢰한 곳에서 이제 물건을 배송해달라 그러니까 배송하는 업체에서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배송을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다라고 했을 때 물건은 이상 없이 배송됐잖냐라고 했지만 업무방해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배송된 물건에 정치색이 더 씌워지는 것 자체가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게 태진아 씨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자기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드러내지는 거. 내가 이제 드러낸다. 난 정치색이 이렇다라고 해서 커밍아웃하는 거랑 남이 아우팅하는 거랑은 또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또 그게 또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은 태진아 씨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에 의해서 업무방해, 그러니까 아마 소속사가 그런 부분으로 고발을 또 할 걸로 보이고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또 광고가 확정적으로 이제 체결이 되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태진아 씨가 출연한 걸로 나갔잖아요. 이게 그런 허위 광고의 문제가 또 있어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도 있고 이게 사실 사안은 간단한 것 같은데 법률 쟁점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혐의가 또 얽힐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또 민사적으로 초상권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태진아 씨 입장에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연결되기 때문에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좌우의 문제는 아니고 어느 진영이든 간에 내가 정치색을 나 스스로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건 그 사람의 자유거든요. 양심의 자유는 표명을 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묵비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영의 문제로 해서 뭐 그거 밝히는 거 무슨 문제야라는 걸로 그렇게 가볍게 될 문제는 아니고,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누구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되는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전한길 씨는 여러 차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전한길 씨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수 우리 또 애국 연예인들도 오시고, 보이십니까 혹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이 누구 있습니까? 태진아 선생님 보이고, 최시원도 우리 콘서트에 오나요? 다 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전한길 씨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주장을 또 했는데요. 출연하지 않기로 한 가수나 진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항의 전화가 많이 왔다더라.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이건 사실 확인은 안 된 거고 전한길 씨의 주장일 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로 전한길 씨가 저렇게 주장을 내놓는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도 보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수 애국 연예인. 이미 정치적 행사 자체도 불편해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연예인들은 보수 애국 연예인이다라고 지칭까지 하고 있으니까 예. 더욱더 좀 답답하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됐을 경우 행사 자체가 크게 훼손될 우려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이유, 외부에서 외압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 원래는 오기로 했던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요, 이런 정치적 행사에 참여 제안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오기로 하면 그거 자체로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반대로 안 간다고 해도 이것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쪽 정치색이 아니니까 안 가는구나라고. 반대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그렇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예 정치 행사라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른 스케줄이 있다거나 처음부터 아예 개입을 안 하지, 본인들이 가기로 했다가 막상 가보니까 반응이 안 좋네라고 발을 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혜진아 씨가 지금 불편한 것도 그 부분입니다. 나는 가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한 적이 없는데, 아까 구재령 변호사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들은 아예 묵비권, 그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은데, 계약도 성사되지 않은 단계에서 포스터에 내가 마치 가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예. 이런 연예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많은 매스컴을 타다 보니까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또한 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본인의 입장을 저렇게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한길 씨가 또 한 주장 가운데 하나는요. 김어준 씨가 주최한 콘서트였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성추윤 부대변인님, 예. 마치 민주당 쪽에서 주최를 했다면, 친여 성향 유튜버가 주최했다면 갔을 거고, 이게 지금 보수 유튜버의 주최는 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만약 그런 주장이었다면은 실제 고발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전한길 씨가 하는 주장은 원래는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못 나오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태진아 씨 고발은 안 했겠죠. 속았던 것이 아니라면은 전한길 씨가 입장을 얘기하면 됩니다. 원래 그 애국 시민들이기 때문에 원래 나오고 싶어했다. 하지만 그 항의 전화 때문에 못 나오는 거다. 이런 카톡이나 이런 것들 주고받은 게 있다. 그런 거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 고발 당한 다음에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 하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김어준 씨가 뭐 주최하는 콘서트나 이런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가지만 거기에 뭐 연예인들이 와서 뭐 공연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뭐 윤석열 정부 때 하려고 하다가 뭐 아니면 뭐 정치색을 드러내는 그 진보 진영을 색채를 떼어는 연예인이 못 나간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거기는 그냥 토크 콘서트, 정치인들이 나와서 정치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콘서트인데, 본인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스타디움이나 이런 공연장 다 채울 수 있으면 됩니다. 본인이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로 홍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범죄자 아닙니까? 범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범죄자 정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못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의 그냥 혼자만의 주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전환길 씨가 끊임없이 러브콜 보내는 가수가 하나 있는데 슈퍼주니어에 소속된 최시원 씨입니다. 안진훈 기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뭐 SM 측이라든지 최시원 씨 쪽에서 입장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전환길 씨는 왜 이렇게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가 우파 연예인처럼 포장이 됐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미국의 이제 극우 정치가였죠. 찰리 커크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예. 여기에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그 사람을 지지하면서 갑작스럽게 우파 연예인의 이미지가 씌워졌는데 그 후에 최시원 씨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다. 그냥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추모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미지가 계속 왔는데 네. 그러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그날에 불의 필망 토붕 와해라는 글을 올리는데 그 내용이 의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망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 선고가 잘못됐다는 의도를 가진 글이다라는 해석이 나온 거죠. 이거 관련해가지고 최시원 씨가 직접적으로 맞다 아니다 얘기한 적은 없지만 다만 소속사에서는 최시원 씨 관련된 지금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글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실제로 이 내용이 그렇게 해석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혹은 그런 식으로 정치적 의도를 낸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인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미 그런 이미지가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환길 씨는 계속적으로 이 행사에 다른 사람 몰라도 최시원 씨는 와주면 좋겠다는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논란의 행사가 어쨌든 진행되긴 할 텐데 어떻게 흘러갈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전환길 씨의 부정선거 토론회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서 다 상대하겠다, 누구든지 데려와라던 이 대표는 오늘도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부정선거론자들이 얼마나 혹세무민이라는 얘기를 해왔는지 그리고 증거도 없고 최소한의 논리 구조도 없는 상황에서 우격다짐으로 보수 진영을 수렁에 빠뜨렸던 것을 잘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세포를 치료하려고 그러면 암세포를 끝까지 다 절제해내야 됩니다. 최대 80여 가지 정도의 주장이 있습니다. 합집합으로 따지면. 이거는 뭐 조금이라도 빼놓으면 나중에 또 가서 그건 검증 안 되는데 이런 소리 할 테니까요. 예, 완벽하게 해체하겠습니다. 예. 네, 이준석 대표는 좀 자신만만한 모습인데 오늘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환길 씨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종영 대변인님, 사실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잖아요. 내일 토론회 좀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결과를 이제 예상하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준석 의원이 예. 조금 더 합리성과 논리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네. 최근에 이제 전환길 씨가 주장하는 어떤 뭐 매체상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 있고 또 뭐 오세훈 시장한테도 반말을 한다든지 예. 조금 제도권에서 소화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준석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제가 봤을 때 어떤 니즈가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환길 씨는 어떻게 보면 유튜버고 예. 이준석 의원은 대표고. 정치인인데 예. 대표님인데 뭐랄까 이제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 부정선거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본인의 어떤 논리적 우월성, 지적 우월성을 분명히 뽐내려는 그런 자리를 기획한 것 같고 네. 전환길 씨는 본인의 유튜브 구독자에게 소구될 수 있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이런 의견들을 이제 이 제도권 정치인과 맞붙음으로써 네. 그런 어젠다를 이제 많이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계속 주장해 왔던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해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로서 그냥 우려되는 부분은 네. 또 여기서 전환길 씨가 이 토론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이게 국민의힘의 일부 지지자층들과 연관돼 있는 이런 또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네. 제가 벌써부터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전환길 씨의 최근 모습을 보면 이거는 공당의 어떤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인의 어떤 마이웨이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도 전환길 씨와 어떤 논방을 하는 것, 뭐 논쟁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마치 뭐 극우 지지자들 또 국민의힘의 일부 지지자들과 연관돼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원이긴 하지만 이거는 국민의힘과는 무관한 일정이니까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최근에 출연자들의 손절에 이어서 대관까지 취소되면서 난항을 겪었던 전한길 씨의 토크 콘서트가 결국 날짜를 미뤘습니다. 전한길 씨의 설명 듣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신텍스에다가 외압을 넣어가지고 행사 담당하는 측에서 김동연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인가? 그래 법적 조치한다 그러고 최종 그러면은 콘서트는 일단 취소하고 4.19 기념이나 그때 정도 돼가지고 그때 되면 이재명 정권이 끝났을 수도 있죠 이미 그죠? 여하튼 좀 4월 19일 정도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공직에 오래 있으면서 공개적으로 남을 폄훼하거나 모욕한 적이 없는데 이분 지금 제정신이신가요? 제가 보기엔 거의 미친 수준인 것 같아요. 도발하려면 얼마든지 하라고 하고 싶고요. 예, 김동연 지사가 반응을 보였는데 전한길 씨가 하도 좀 저렇게 격앙된 표현을 쓰니까 거의 미친 수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최진명 교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4월 19일로 토크 콘서트를 미뤘고 그 안에 이재명 정권이 끝날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무슨 의미로 한 얘기일까요? 자기 상상 이거 그냥 제 표현이 좀 심하시는데 망상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왜 저런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냐면 지금 4월 19일 날 이재명 정권이 끝나고 이게 가능성이 1도 0이잖아요, 0.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분이. 예. 그러니까 저분의 생각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자기를 따르고 자기 그 유튜브에서 응원해주고 슈퍼챗 주고 이런 분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냥 상식적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그냥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들을 그냥 막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그런 도구로 활용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행동 자체가 도리어 보수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고 다니니까 결국은 국민의 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 물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부분들로 본다고 하면 전환기 씨의 저런 태도는 절대로 환영받을 수 없고요. 저런 얘기들이 도리어 국민들에게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사비로 만나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전한길 씨,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때문에 경찰 조사를 오늘 받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어게인 세력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전한길 씨가 오늘 어떤 말을 꺼낼지 굉장히 관심이 쏠렸죠. 직접 들어보시죠. 2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지기현 판사의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지기현 판사님, 외압이나 회유나 그런 데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인 증거에 근거해서 양심에 근거해서 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아니었습니까? 근데 참 이게 묘하게도 어제 밤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 또 이런 출석, 발언 이런 게 다 겹칩니다. 그걸 이제 자꾸 갖다 붙이니까 그럴 겁니다. 제가 볼 때. 네. 제 주변에는요. 윤 어게인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모셔오자 이런 게 윤 어게인이라면요. 저희 당원 중에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아주 극히 일부의 전한길 씨 같은 사람 저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당의 어떤 당론에 영향을 미친 게 있습니까? 네. 유튜버 찾아가서 한다고 하시는데 유튜버가 하는 행사에 전직 대통령과 원내대표, 국회의원 수십 명이 찾아가서 행사하는 거 어딥니까? 이게 민주당 아닙니까? 이번에 조국당하고 합당한다고 그러는데도 사실상 뒤에서 유튜버가 배후 조종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게 아까 그 3법, 그 법집학의 3법이 민생의 무게보다 그게 더 무거우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법치가 무너지면요 민생이 무너집니다. 그거 우리가 어디서 봤느냐? 베네수엘라에서 봤습니다. 네. 대법관 증언하면서부터 베네수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민생 파괴됐고 결국은 마두로 축출까지 저렇게 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심제 한다는 거 헌법 11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했던 분이 네. 아니 재판 빨리 한다고 하면 대법관 증언하는데 사심제 한다는 거 그 모순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거 하게 되면요 100명의 재판 연구관이 헌재로 가야 됩니다. 네. 법원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법 왜곡죄 이거 검사 판사들 완전히 자기들이 그냥 쥐락펴락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법치가 이렇게 파괴되는데 그럼 그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민생을 파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배경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특정인을 향해서 법을 의도적으로 짜맞추고 조작해서 기소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판단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과정으로는 충분히 이 권리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는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절차를 만들자 그리고 어떤 기본권이라든지 국민들이 보호받아야 될 권리를 더욱더 보호하는 방향으로의 구제책을 만드는 것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을 상정하고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바라보시는데요. 이 사안 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사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오늘 경찰 출석하는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장동혁 대표를 전한길 씨, 장동혁 대표를 향한 이 압박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전한길 씨가 좀 특이한 제안을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2의 건국을 하겠다. 그러면서 1,000억 원 규모의 모금을 하겠다. 뭐 이런 구상까지 밝혔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쎄요. 뭐 전한길 씨 일방적인 이야기인 건 맞지만 외부에서 들을 때는 자꾸 장동혁 지도부와 연결을 시키려는 이런 의견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유튜버 업계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유튜버가 돈 얘기하면은 그 유튜버가 수명이 다 했다. 뭐 이런 업계에 그런 격언이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한길 전 강사 보수 유튜버가 건국펀드라는 명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데려오고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발상 자체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발언에 우리 당이 영향을 받는다면 저는 정말로 이 전한길 유튜버가 국민의힘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무맹랑한 발언 자체를 저희 당에서 애초에 원천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마도 이 발언이 있고 나서 저희 당 지도부 및 상당수의 당원과 지지층들은 이 전한길 유튜버가 이제 선을 넘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고 실제 이때까지 국민의힘이 가져왔던 기조는 전한길 씨 개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의 어떤 다친 마음의 어떤 상처를 대해서 우리가 잘 보듬어주고 최대한 통합하고 많은 세력들을 함께 가자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어떤 스킨십과 이런 의견 소통을 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건국펀드 같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더 철저히 절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 가장 큰 이벤트였던 이 오찬이 취소가 됐는데 글쎄요. 지금은 조금 양측이 좀 격해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다시 한번 좀 이런 만남의 자리가 다시 마련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감대를 가지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입법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 같은 경우도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경우는 하나도 예를 들면 전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대통령 스스로는 야당이 1시간 전에 오찬을 취소한 부분과 관련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국민을 생각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여야 대표 간 같이 모여서 얘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어떤 상황, 설이 좀 지나야겠죠. 설이 지나고 나면 저는 그런 모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계속 재판 소원 문제가 위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금 법원행정처 같은 경우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헌법재판소는 또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방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발 부탁인데 전환길 유튜버랑 좀 절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절연하지 않는 소재를 주는 게 어떤 거냐면, 김인수 최고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건국펀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 그래서 국민의힘이 원천적으로 전환길 씨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없도록 빨리 절연하시는 길이 저는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근데 합니다. 오늘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전환길 씨하고는 지금 연관 짓는 것 자체를 두 분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 김민수 최고가 얘기한 내용은 내가 중도로 갈 건데 조금만 기다려라. 선거에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 석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얘기하면 절연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한 얘기랑은 다른 얘기라고 비칠 수 있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김민수 최고위원의 경우를 지금 찝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사실 또 뭐 절연이라는 게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연관을 짓지 말아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전환길 씨가 혼자 얘기하는 거를 또 얘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환길 씨가 그냥 혼자 뭐 방송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이제 얘기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이름이 나오고 김민수 최고위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밝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갑자기 최고위에서 뭐 이런 뭐 윤어게인 이런 노선으로는 지선 못 이긴다, 이런 취지의 얘기하셨잖아요. 선거 못 이긴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전환길 씨가 방송에서 그 뒤에 장동혁 대표가 윤어게인 절연 아니라고 정확히 밝혔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김민수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가, 그러니까 이른바 후속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물론 김민수 최고위원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상호 간에 그런 대화가 오가고 이 정도로 소통을 했던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제1야당의 지도부랑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뜻이 뭐냐, 시한 정하고 답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튜버 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변인님. 지금 뭐 김민수 그러니까 최고위원의 발언과 이 내용들을 계속 지금 지적을 하는데, 김민수 최고가 지금 국민의힘을 전체를 대변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김민수 최고위원과 개인적으로 자주 소통하는 편인데요.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략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상 전환길 같은 유튜버와 이렇게 가깝게 지내거나 소통하는 것까지는 문제 없다. 다만 방금 얘기하셨던 건국펀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저희 당과 얘기된 바도 없고, 전환길 씨 혼자 방송에 나와서 내가 이런 걸 저런 걸 하겠다,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길 씨의 발언 하나하나를 가지고 마치 그게 지도부의 특정 개인, 예를 들면 김민수 최고위원이 건국펀드에 대해서도 마치 동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지도부 전체를 의견 자체를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김민수 최고위원 역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은 공식적으로 어쨌든 발언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정해왔던 노선과는 앞으로 달라져야 된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보수 유튜버나 강성 당원 또는 윤어게인 세력 또는 부정선거 세력과는 단호하게 절연하는 것이 선거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는 취지를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후속 논의가 나왔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앞으로 윤어게인 부정선거 세력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이 탑 라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김민수 최고와 이 유튜브 방송에서 직접 전화 통화를 했는데, 방금 그 말씀을 제가 2번이나 여쭤봤거든요. 근데 절연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확실하게 안 하셨거든요. 전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럼 김민수 최고의 발언으로 절연한 게 맞습니까? 제 말은 어떤 그 특정 유튜버, 모든 보수 유튜버와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건국펀드와 같이 저희 당과 사전 협의가 없던 내용은 절대 김민수 최고위원이 동조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절연한다는 거죠? 그렇죠.